핫할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건데 유튜브 잘 되는 게 뭘까요?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거에 좀 걱정이 많이 됐죠. 저 역시도 무서워요. 저 역시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철칙은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 아니 월요일날 8.5% 빠지고 오늘은 7% 올라가는 게 이게 참 특별한 이슈 없이 수급만 갖고 이렇게 움직인 적이 처음이어서 이런 장을 제가 처음 봅니다. 2022년도 2월달 러브 전쟁이 일어날 때 주식 집과지수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더 큰 우리한테 쇼크였는데 그 쇼크가 일어나도 2, 3%인데 이거는 뭐 하루에 8% 빠지고 그다음 하루에 7%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거의 처음 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이슈 때문에 터졌을 때 이유를 알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는 경제 자체가 락다운 됐으니까 그것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번 거는 펀더멘탈 특히 미국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도 없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장이 움직여서 이번 장에 제가 경험한 장 중에 너무 힘들다. 한 달 반 동안 봤던 이 장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이에요. 이런 대형 종목들이 뭐 1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자주 있고 서킷 브레이크도 너무 자주 걸리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으로 움직였고 요게 이제 증권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저는 몸통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꼬리가 몸통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일단은 코스피가 3,000 찍고 올라갔을 때는 작년에 정부가 주식시장에 선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면서 그 역할에 반도체가 작년 4분기부터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5천까지 갔다가 사실 1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캐펙스 투자 금액을 작년보다 2배인 7천억 달러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러쉬 오더가 많이 왔어요. 반도체가. 그러면서 5천짜리 지수가 9천까지 갔는데 이것도 사실 펀더멘털을 보면은 PER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8배 언더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지수 상승이었었어요. 삼성전자가 보시면 잠정 실적이 89조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3분기 때도 반도체 고정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실적이 문제가 없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사실 제가 조금 불안했던 건 뭐냐면 6월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가 일본 니케이, 대만 각권지수, 미국의 나스닥보다도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차익 실현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팔고 이 판돈 갖고 일본의 같은 랜드 업체인 키옥시아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 반도체 주식을 산 거예요. 아니면 미국 반도체 주식을 사고 그래서 보면 키옥시아 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폭등을 했고 샌디스크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일단 수급적으로 한국 거를 차익 실현하고 그걸 갖고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를 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컸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 못하는 단위 종목 ETF 때문에 우리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완전히 수급장이 돼버린 거죠. 단위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10%가 빠지면 얘는 20% 빠지거든요. 그리고 14% 빠졌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30% 빠지면은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자율 규제를 하겠다.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이런 그 변동성이 조만간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개인들은 하는 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들은 대처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SK 본주인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 갖고 미국에 있는 SK하이닉스 ADL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롱숏 플레이가 가능한데 우리는 롱숏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는 개인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알죠. 돈을 빨리 급하게 벌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주식을 계속 오래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레버리지랑 신용은 안 하는 게 앞으로는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10년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레버리지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이게 상품이 연초에 나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월 말이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부 능선까지 넘어가면서 그 상품이 나오면서 처음 매출은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한국 주식을 팔면서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무너지면서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개인들도 같이 투매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정말 반토막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레버리지가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원래 좀 코스닥이 성장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는데 이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단일 종목 ETF 나오면서 거의 다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레버리지로 크게 벌 거야. 이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면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 다 같이 무너졌어요. 왜냐? 종목도 팔고 나는 레버리지로 큰 돈 벌 거야.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반도체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에 있는 다른 섹터까지 다 지금 안 좋은 영향이 불러지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제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다들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거는 불과 빠지기 6월 말만 해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세게 많이 했죠. 근데 뭐 그분들이 그때 판단은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수급이 되니까 사실은 다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났어요. 애플이 중국 메모리 쓰겠다는 얘기 나올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애플이 행위가 나쁜 행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가격 깎는데 규제인데 그랬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애플 이제 끝났고 우리가 다 주도권을 질 거다. 난 그때 나올 때 좀 걱정을 했지. 왜냐면은 그래도 애플이 주도권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애플의 행위가 나쁘다고 도덕적 비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뭐 느꼈냐면은 그럴 때 오히려 좀 차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애플과 상관없이 우리가 디램 가격을 더 많이 올릴 거야 하면서 사실 세게 불리니까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장에 빠질 때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좋죠.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유튜브 잘 되는 게 뭘까요? 극단론으로 가야 사실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거에 좀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어려울 때 여러분들한테 펀더멘탈 보라. 그러면 삼성전자 나 SK하이닉스가 월요일날 PER이 6배 언더였었어요. 아무리 내년도 실적을 정확히 예측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너무 싸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오히려 투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무서워요. 근데 제가 무서울 때 그나마 의지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회사 펀더멘탈이 어떨까?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펀더멘털을 봐야지 내가 이 회사를 산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관적일 때 주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환희가 있을 때 정말 냉철하게 분할 매수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 이렇게 장에 빠질 때 대응이 좀 가능하거든요. 사실 정부 정책을 잘 따르라는 게 주식시장의 격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적 분할을 못하게끔 하면서 사실 대주주들이 예전과 같이 마음대로 주식을 많이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그 효과가 사실 작년 연말에 있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환율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보완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도 단일 종목 ETF, 특히 반도체 ETF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연초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마 상품 출시가 5월 말이 됐죠. 근데 의도는 단일 종목 ETF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막상 나올 때 이 정도 파급 효과가 될지 예측을 못했고 저 역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만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랬던 거는 코스닥에 계신 분들 나머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단일 종목 ETF에 올면서 이거는 사실 정부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사실 정부가 처음에는 세팅을 잘했다. 근데 단일 종목 ETF 이런 부작용을 예측을 못했고 정책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빨리 교정하는 작업.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그거를 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펀더멘털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정부가 예상과 달리 단일 종목 ETF 부작용이 너무 컸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장의 등락폭이 너무 컸었다. 작년에 3천 됐을 때 주식 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주식을 보지 않았어요. 3월 달에 이란 전쟁 일어날 때 장이 조정 많이 받았어요. 제가 타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서 그때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반도체 협상이 좋으니까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매크로 지표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5월부터 이제 막 폭등했잖아요. 그때 대부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들어가신 분들 중에도 개별 종목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단일 종목 ETF 하신 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볼 땐 정부 정책이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 초기에 얘기할 땐 되게 좋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5월까지 거의 11개월 동안 정부 정책에 먹혔는데 마지막 2달이 너무 안 좋은 건데 저는 정부 정책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편안한데 대부분 그때는 안 하세요. 그러다가
픽할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건데 초기에 잘 검토하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시면 지금같이 변동성 큰 장세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지금 조금 고통스럽겠지만은 펀더멘탈로 회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격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장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